통계청장 교체한 거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. 통계청이 생산하는 통계가 예. 통계청장이 바뀌면 달라집니까? 그런 건 물론 예를 아닙니다. 들면 뭐 네. 분기별로 해야 되는 게 뭐 연도별로 바뀐다든지, 네? 뭐 숫자가 달라진다든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통계를 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면 그건 통계가 아니죠. 저는 그런 점을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. 저는 사실 통계청장이 경질돼야 된다고 봅니다. 이번에 가계 동향조사 소득 부분을 발표했는데 그 보도자료를 보면 이 표본 구성이 전년도와 달라졌기 때문에 올해의 결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단서를 붙여놨어요. 그런데 주의를 안 하고 막 비교를 했어요. 그럼 대응을 해야죠. 통계청장이 그 대응 안 하면, 통계청장이 대응 안 하면 누가 합니까? 저는 그런 정무적 대응이라고 그럴까요? 이 숫자를 왜곡하는 거나 조작하는 건 안 됩니다. 이 통계 결과와 관련돼서 벌어지는 사회적 움직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통계청장이 가져야 될 역량 중에 하나인데, 그걸 안 했으면 당연히 경질을 해야죠. 저는 경질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, 경질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 실망스럽습니다. 네. 저는 요즘 그 소득주도 성장을 소주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던데요. 줄여서 소주방이라고도 하시고, 소주방 중에 여기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, 제가 빗대서 표현하자면 문제는 소주가 아니라 사케다,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. 술은 술로 비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. 왜 사케냐? 사사건건 시비 걸거나 발목 잡으면서 캐캐묵은 옛날 패러다임이나 모델로 돌아가자고 하는 주장. 그래서 저는 문제는 사케라고 봅니다.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소득주도 성장이 100% 용어가 잘된 용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지향하는 바는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바깥에서 보는 사람, 조금 이렇게 실제 정책 집행에서 조금 한 발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서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. 잘난 척을 좀 하겠습니다. 그 알버트 허시만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. 레토릭 오브 리액션이라는 데 보면 리액션을 하는 사람, 우리가 이제 뭔가를 바꾸는 걸 액션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을 리액션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? 저는 뭐 계획대 반격 이런 용어를 쓰고 싶지는 않고요. 우리가 뭔가 변화를 위해서 시도하는 걸 액션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게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것을 리액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리액션 하는 사람들의 행태나 움직임은 딱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. 딱 세 가지 명제로 얘기합니다. 하나는 그거 해봤자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는 역효과론이 있고요. 하나는 무용하다, 소용없다라는 주장을 하고, 또 마지막 하나는 그거 한번 위험해진다.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. 제가 이렇게 공부도 별로 안 한 놈이 잘난 척 하는 이유는 뭐냐면, 우리가 새로운 액션, 새로운 소득주도 성장이든 최저임금이든 뭔가를 꺼내놓을 때마다 당연히 예상되는 리액션이 있을 텐데, 그 리액션의 종류도 세 가지 범주에서 안 벗어나는데, 청와대가 저는 선제적 대응이 미흡했다고 봅니다. 그 점은 어떤 안보실장이나 정책실장님의 책임보다는 저는 비서실장님의 몫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근데 최저임금을 조금 급격하게 올렸다라고 하면 다른 예년에 비하면 더 올린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게 당연히 노이즈가 생길 겁니다.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는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. 그럼 그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 대응하는, 미리미리 대응하는 노력들은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가장 어처구니 없게 생각하는 게 국민연금. 정부가 발표한 것도 아닌데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해서 문매를 맞았습니다. 그것도 이 문매를 맞는 동안 정부가 대응한 게 없습니다. 장관이 휴가 갔다가 입장문 하나 낸 게 전부입니다. 전기요금이나 이런 문제도 저는 조금 더 폭염이 왔을 때 과거에 3단계를 우리가 줄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, 그리고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이라는 것도 이미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그러면 더 선제적으로 저는 우리 정부가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고, 그 선제적 대응의 키는 저는 청와대가 지고 있고, 그 청와대 대응의 키는 저는 비서실장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. 소득주도 성장도 전체 소득주도 성장의 아주 극히 부분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면, 그럼 다른 부분이 뭔지를 막 꺼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것도 있고 이것도. 근데 제가 알기로도 별로 제시가 안 된 것 같아요. 일요일날 우리 장하성 실장님 기자 간담회 한 거 보니까 제가 그 원문을 다 읽어봤습니다. 1문 1답까지 읽어봤는데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. 왜 이걸 이제 꺼내놓는지 제가 의아했습니다.
그 기자회견은 많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6개월 전에 했었어야 되는 기자회견입니다. 왜 이렇게 반응이 굼뜨냐. 부처가 굼뜬 거는 뭐 많이 양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청와대가 굼뜬 거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그 책임이 저는 비서실장에게 있다. 지금보다는 10배 더 기민해야 되고 더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심하게 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조금 느슨해진 측면이 저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텐션을 다시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. 끝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도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뭐 책도 보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. 국정 전체를 움직이는 오퍼레이터입니다. 시스템 오퍼레이터라는 성격이 하나 있고요. 또 하나는 코오디네이터, 이견이 있으면 조정하는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커뮤니케이터, 소통하는 역할이 있습니다. 이 세 가지 역할이 저는 비서실장이 고유한 역할이라고 보는데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. 주마가편이라고 그래서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비서실장께서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 데서 감히 이런 뭐 잘난 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 기능을 더 잘해주셔야 되고 정책을 담당하는 실장님이 예를 들면 정책 가지고 막 만지다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비서실장 눈에는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면 그때그때 워닝을 하거나 뭔가 시그널을 줘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비서실장의 역할이라고 봐서 더 그런 점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닙니다. 예,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뭐 10배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. 예,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